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얘기로 들어가 보죠. 예,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기시다 총리가요, 자기 네. 아들, 그러니까 장남을 총리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음.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뭐라 그래 기시다 총리 뭐 일본은 이제 세습이랄까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자기 와이프한테 물려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, 근데 이제 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들 장남이 지금 올해 31인데 지금 화면에 그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. 굉장히 어려 31살 보이네요. 예, 예. 그 정치 경험은 없고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아직 의원하고 있을 적에 이제 예, 공설비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월급 주는 공직할 때 공에 이제 설치한다 설자 써가지고 공설비서라 그러거든요. 예, 그걸로 이제 사무소에 자기 의원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뭐 2년 계속 그냥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뭐냐 보좌관으로 두다가 의원 보좌관으로 두다가 이제 총리 비서관으로 발탁된 건데 예, 그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리고 오늘 참여한 본회의장에서 그거를 이게 이제 의원 비서하고 총리 비서관은 좀 격이 다르지 않냐는 비판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럴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예,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알 법한 그 고노 타로 같은 사람 예, 고노 타로 알죠? 아버지가 고노 요헤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예, 친한파시기도 하고 근데 아들은 친한파였다가 지금 완전 반한파로 돌아서가지고 욕 많이 먹고 있는 그 양반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원래는 이제 그런 식의 코스예요.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도 이제 보통 와세다나 게이오나 도쿄대학 뭐 근데 도쿄대학은 너무 힘드니까 못 들어가고 예, 보통 게이오나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가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요. 예, 회사에. 근데 일반 회사는 다 취직이 돼요. 뭐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, 대부분 다 취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코노타로 같은 사람은 후지 제록스에 취직을 했었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아들 기시다 쇼타로 같은 경우는 미쓰이 물산이라는 일본 뭐 최대 종합 상사에 취직을 했었죠. 취직을 해서 한 7, 8년 정도 짧게는 5년에서 한 7, 8년 정도 사회 경험 이렇게 시킵니다. 예, 시킨 다음에 보통 한 20대 후반 30언저리에 이제 비서로 들어와요. 자기 비서로. 그러면서 이제 비서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죠. 정치적인 감각을 이제 하는 거죠. 예, 이거만 남녀 구분도 없어가지고 뭐 오부치 유코라고 이제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딸도 그런 식으로 다 정치 코스를 밟았고 뭐 누구냐 고이즈미 신지로도 뭐 같은 방식으로 밟고 그러니까 예. 정치인 가문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걸 뭐 굳이 엄청 비판하고 그런 시민 의식이라고 그런 거 별로 없고 아니 그런데 그냥 이제 뭐 당연 우리한테도 이미 그 일본에서 세습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. 예,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. 자기 그 의원 사무실에서 비서로 쓰는 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. 그런데 어떻게 총리의 비서관으로 자기 아들을 그걸 자기 장남을 데려다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너무 근데 너무 얼굴이 오히려 또 두꺼운 거 재밌는 게 아닙니까? 예. 예, 근데 재밌는 게 예. 지금 여기 기시다 총리의 오른팔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야시 지금 외무대신 그렇죠. 예.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이 기시다의 완전 오른팔이거든요. 기시다 총리 오른팔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 리크돼 가지고 나왔는데 예. 지금 총리가 되게 외롭다는 거야. 기시다 총리가. 아, 왜 기시다 총 자기 그렇습니까?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? 예, 예, 지지율은 떨어졌죠. 예. 지지율도 떨어지고 통일교 문제 오늘도 제가 참여한 본의에 좀 봤는데 다 통일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야마기야 그 경제재생 담당 대신이 계속 지금 문제가 진퇴가 걸려 있는 예. 이 사람 자르라고 막 계속 거짓말도 하고 통일교회 집회에 엄청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거짓말도 했다 뭐 이러면서 자르라고 야당원들은 계속 쉽게 예. 말하면 해임 건의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네. 그거를 방어하는 날들이 지금 거의 뭐 한 보름 정도 그거 계속 이 건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참여연 본회의장 뭐 예. 이런 데서. 일본은 그 총리 대신도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걸 답변을 해야 돼. 그
보잖아요. 그런 거 네, 이상한 그런 그렇죠. 예. 옛날식 거기 음, 앉아가지고 음. 총리 그러면 총리가 나와서 계속 답변해야 되고 그거 엄청 귀찮거든요. 예. 귀찮았거든요. 그걸 일일이 그걸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총리가 심적으로 이제 피곤하고 뭐 그런 걸 이제 하야시 그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들이 저렇게 비서관 들어가가지고 예.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있는 거야. 신박한 그런 논리입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100%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용인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아, 컬처라는 예. 거죠. 네.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? 뭐 고이즈미 음, 신지로가 지금 완전 밈이 돼버렸지만 그런 말들을 그냥 해도 뭐 솔직히 일본 사람들 차기 총리 조사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여전히 상위권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컬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군요. 네네. 그래서 총리 비서관 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도 야당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물론 이 공사를 혼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음, 식의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예. 제가 보기에 이것도 별로 큰 뉴스 안 됩니다. 그냥 예. 쓱 지나갈 것 같습니다. 기시다 총리가 뭐 이번 이 통일교도 그렇고 그 국장 문제 때문에도 지지율을 많이 갉아먹었잖아요. 지금 국장 문제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, 지금 이게. 음, 국장을 이게 근데 시민들의 논리는 간단하거든요. 저도 이제 물론 국장 반대파였고 우리 집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국장 반대파가 많았긴 한데 일본 그렇습니까? 사람들. 예.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장이 들어간 예산이에요, 결국. 예. 이제 국장이 들어간 예산이 이게 워낙 처음에는 뭐 20억, 30억 들어간다 그래 30억 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, 300억 들어간다 가지고 줄여서 예. 한국 돈 한 20억에 맞췄거든요. 근데 그 20억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뭐 그렇죠. 우리가 낸 세금일 거 아닙니까? 뭐 예. 정부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60%, 70%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음. 그 민주주의의 원리, 작동 원리로 본다면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예를 들어 한두 군데에서 뭐 편향된 언론에 조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. 근 한 달 동안의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거야. 뭐 8월 초 중순부터 했으니까 한 달 이상 했네. 한 달 이상 그 여론조사를 3일에 한 번씩 전 언론에서 꼬박꼬박 했단 말입니다. 예. 근데 계속 과반수를 넘어갔고 60% 결국에는 뭐 68% 이때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면은 세금을 낸 사람들이 납세자가 이렇게 과반수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썼다 이거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국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. 그 플러스 통일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뭐 그러니까 한국 따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? 지금 내 문제가 바쁜데 이렇게 된 거죠. 예. 1년의 사태 전부가. 기시다 총리가 원래 이게 결단력도 부족하고 좀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이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 챙기는 데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음. 예, 이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뭐 제 생각에는 슥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예. 그래도 야당이 계속 거론하고 이래버리면은 이것도 또 자 야마기와 대신의 문제 통일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 2주 계속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. 야당에서 또 먹이 하나 문 거야 이거는 아무래도 아들을 총리 비서관으로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역대 총리 아무도 안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지 실제로 예. 그렇게 아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비서관으로 좀 하긴 했던 그런 후쿠다 타케오 비서관으로 좀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전례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요즘의 감각으로 봐도 조금 이상한 거긴 하고 예. 그래서 뭐 이것까지 결부됐으니까 지금 뭐 악수를 둔 거죠 쉽게 말하면. 예. 네. 마지막으로요.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. 예. 해결된 게 하나도 기시다 없어. 총리가 뭐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기고 중의원 선거에서도 이기고 뭐 다 이겨가지고 그 의외로 장수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있었거든요.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선거도 또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요즘 국장이나 뭐 통일교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지율을 보면 좀 아슬아슬해요. 과연 이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?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사람이 젠틀하기 때문에 예. 그거 엄청난 플러스 효과거든요 일본에서는.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일본 사람들 뭐
제가 그렇게 제가 만난 일본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 뭐 경험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예. 그나마 이제 이건 상대적인 효과죠. 뭐 아베 총리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스가 총리에 비해서 말은 잘한다. 그 사람이 훤칠하다, 예. 젠틀하다. 예.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근데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. 뭐 그렇게 우유부단한 느낌은 솔직히 안 받고 오히려 말을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네,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어를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박 기자님이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죠. 스가 총리가 아, 워낙 엉망이었고 네. 아베 총리 시절에는 이 아베 총리 워낙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캔들이 많던 총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역정내는 그런 이상한 변명 같은 거 듣다가 예. 스가 총리는 말 자체를 너무 못했고 그런 두 사람을 보다가 뭐 지금 기시다 총리는 솔직히 스캔들은 없으니까 지금 아들 스캔들이 지금 근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니까 스캔들이라고 좀 하기도 좀 애매하죠. 예. 이 스캔들도 없고 말도 잘하고 일단 사람은 젠틀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국장 문제하고 통일교 문제는 사실 기시다 총리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정말 상대적인 관점에 보면 그나마 전임 두 명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40% 예. 전반대는 나오고 있는 거죠. 그게 아니면 네. 뭐 옛날 스가 총리처럼 20대 후반 뭐 금방 떨어져 버리죠. 네. 잘 알았습니다.